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 또 미국 전문가이신 예, 전쟁을 전공하셨지만 또 미국 전문가이신 이충근 박사님도 모셨고요. 예, 인사 한번 어때 예, 박사님? 예, 한 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지금 예, 미국 전문가고 전쟁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예.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나요? 미국이 전쟁을 제일 못 아, 전쟁을 전공하시는데 하다 어, 보니까 미국이 미국이 전쟁을 많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해서 하는 나라거든. 아, 지금.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되셨군요. 그래서 오늘 강대국, 그러니까 현대 강대국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또 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영국 다음에 미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네. 현대적인 강국으로서는 영국 다음으로 생긴 나라가 미국입니다. 음, 미국은 아직도 강대국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미국이 1등을 유지할까라는 데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음, 나는 되게 오래 간다고 봐요. 미국의 미국이 1등이, 앞으로 오래 간다고 보는데 네. 미국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강대국도 다 몰아가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그럼 나는 미국은 되게 예외적인 나라다라고 대답을 해요. 음, 난 만들 때부터 이상한 나라고. 네. 그러니까 만들 때 뭐가 이상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떤 게 이상한가요?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저절로 생긴 나라죠. 예. 어느 날 영국이지. 그렇죠. 어느 날 영국이죠. 어느 날 프랑스고 생각해보면, 예. 어느 날 한국이고. 네. 근데 미국은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나라를 콱 만들고 이거 미국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다 음, 영국 자기 나라가 있던 사람이 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생긴 것 자체가 예외적이에요. 음, 지금 구조도 예외적이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 그러면 영국 얼굴이 있잖아요. 네, 네. 독일 사람 그래도 상쇄되는 얼굴이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 그러면 얼굴이 뭐예요? 좀 많죠. 미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뭐 동양인이 미국인일 수도 있고 흑인이 미국인일 수도 그렇죠.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얼굴이 없어요. 음, 미국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되게 인공적인 나라고 생긴 과정이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아주 늦게 생겼는데 네. 현대적인 강대국으로는 영국 다음이고 이 지구에 왕 없는 나라 봤어요? 왕 없는 나라 역사적으로 왕이 없었던 나라 봤냐고요. 있지 않나요? 미국이 처음이에요. 예, 왕 없이 그러니까요. 만든 처음 나라가 미국이라고. 아, 그래서 미국 다른 사람들은 나라는 다 왕이 다른 나라는 다 있었는데, 왕이 있었거든. 예, 웬만한 좀 나라들은 다 왕이 다 있었다고. 예. 왕 아니면 황제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왕도 없었고 황제도 없었고 음, 또 귀족이 없어. 네. 미국의 공작 봤어요? 없죠. 미국의 백작 상상이 안 봤어요? 되네요. 미국의 무슨 백작 깨서 이런 거 없죠, 없죠. 미국은 애초에 평민의 나라로 생긴 나라고. 아, 그래서 미국은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이 발견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용감한 사람들이 발견한 그렇죠. 나라지. 예. 이거 지금 이 저,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 마치 저희가 어, 과거에는 쭉 가다가 한계가 되면은 떨어진다는 지구 생각이 평평주의자. 생각이 지배하던 시대에 어, 그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지구가 얘기하시는 건데. 둥글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죠. 나 저걸 할 수 있는 거지. 미국까지 예. 갈 수 있었죠. 콜럼버스가 그 배 타고 갈 때 지구가 둥그니까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저쪽에 있는 인도나 일본으로 가려고 네. 똑바로 가면은 일본 나오지 않겠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음. 둥그니까. 근데 거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는 몰랐지. 음. 인도가 있는 건 몰랐죠. 네. 인도까지 갔는데 그래서 끝까지 인도라고 알고 죽었잖아요. 콜럼버스는. 그래서 그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을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디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만 하더라도 지구는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배들은 땅을 보면서 항해를 하는데 땅을 뒤로 하고 항해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을 2달 조금 더 걸렸죠 그때. 근데 미국이라는 것은 모르고 죽었는데 네.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거 인도가 아니라 아. 새 땅이야.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이름을 그 따서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왜 좀 또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어떤 시작도 결국에는 기독교적 배경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을 기독교의 나라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 스스로도 그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헌법에 보면은 기독교 나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 그렇지만은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인데 예. 콜럼버스가 그 배를 타고 갈 때 네. 콜럼버스가 그 자기가 뭐 개인이 배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벨라 여왕이라는 여왕한테 네. 배를 얻는데 이사벨라 여왕이 엄청나게 기독교주의적이라 그리고 그때 1492년이 네. 마침 몇 세기 동안에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가 스페인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해라. 아, 예. 그래서 기념비적인 해군요. 이사벨라 여왕이 하나님한테 대단히 감사하고 있을 텐데 아, 예. 젊은 청년이 오더니 저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스페인 여왕한테 가서 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하나님을 전파하러 갈 테니까 예. 가서 돈 벌겠다. 인도까지 가는 길을 개척하겠다 그러지 않고 가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네.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한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배 세척을 받아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발견의 이야기가 네. 되게 대단히 기독교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영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아까 내가 전공이 전쟁론인데 예. 미국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예. 내가 그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전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전문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저 나라들이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예. 일본,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독일. 그렇죠. 예. 저 나라들이 다 미국하고 전쟁해 본 나라예요. 프랑스 하나 빼놓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하고 미국의 사이가 제일 나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국을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저희가 아까 또 한 프랑스 편을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딱 연결이 되는데 프랑스가 도와줬잖아요. 그치? 미국을. 프랑스가 미국 독립하는데 도와준 나라인데. 근데 싫어하는 근데도 부분이 그렇게 있군요. 싫어해.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예. 우리의 오리지널 애니미 그 아, 미국의 첫 번째 적은 프랑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책도 있을 정도로 예. 지금도 프랑스하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프랑스 가서 영어하면 안 통한다고? 못 들었어요. 프랑스 사람들 영어하면 되게 싫어해요. 아, 그렇군요. 자기 말이 최고거든. 예.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영어로 하면은 대답도 안 하는데 알아들으면서도 그 정도로 그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데 네. 뭐 아무튼 프랑스하고 미국은 사이가 나빠요. 근데 전쟁은 안 했어. 네. 근데 영국, 일본하고 전쟁했죠. 네. 이태리, 러시아는 소련이지. 그리고 독일 다 전쟁한 나라들인데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영국하고 얼마나 친해? 친하죠. 일본하고도 핵폭탄까지 떨겨뜨리는데 얼마나 친해? 네, 맞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내가 한번 설명해 보.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하고도 누구하고도 적이 전쟁할 될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적과 친구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적인 나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가 이익, 외교 정책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나라다. 적과 친구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나라다라는 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저희는 좀 우리나라는 좀 정적인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도덕도 따지고 네. 뭐 그런데 그 서양 나라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영국도 국가 이익이 중요하지 무슨 친구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은 없다라고 다 예,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국도 그런 거는 영국을 닮았습니다. 참 또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많이 또 느끼는 것 미국이 같습니다. 지금 영국의 사촌이라고 보면 돼요. 네. 영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란 말이야. 그렇죠. 예. 세계 모든 나라가 모이는데 미국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독립해갖고 영국하고 전쟁까지 했는데 근데 영국이 제일 친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 미국이란 나라는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니까 각 나라 사람들 하니까 독일어 쓰는 사람도 있고 영어 쓰는 사람, 불어 쓰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국어로 한다라고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언어를 통일시켜서.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한다. 네. 미국은 하나님 믿는다. 네. 미국은 영어 쓴다. 영어 쓴다. 그래서 영국하고 제일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이 아까 독특하게 탄생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왕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그 영국이 더 먼저인데 네. 시간적으로는. 근데 나라 자체를 아예 민주주의로 만든다라는 미국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건국의 어떤 역사적 특징이랄까요?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제가 미국의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미국 역사를 그냥 대강 공부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거 배 알죠? 아, 예. 메이플라워호는 이제 16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네. 미국으로 가는데 저 배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야. 아, 뭐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고 그 예. 꼭대기 사람들 밑에는 뭐 또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네. 뭐 불결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저렇게 힘들게 갔는데 또 원래 가고 싶은 데 간 것도 아니에요. 원래 가고 싶은 건 저쪽에 버지니아주인데 네. 잘못 가가지고 보스턴 앞을 간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1000km 틀리게 간 거야. 아, 예. 그래서 내리기 전에 우리가 그 버지니아까지 갈 힘이 없어. 보스턴까지 와가지고 내리기 전에 저 배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메이플라워 협약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아, 우리가 네. 이 땅에 내려서 이러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살자. 근데 그게 가장 민주적인 아, 가장 민주적인 약속을 한 거라.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평등하고 네. 서로 존경하고 서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이런 그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기 전에 네. 약속을 했는데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근간이 된 거라. 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 네. 협약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메이플라워 호에서 그 네. 저기 뭐 그림 상상화를 그린 건데 예. 이렇게 그 거기 이제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 이제 다 문장을 만들고 그래갖고 네. 다 합의를 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적으로 살자 한마디로 해서. 그 저가 이제 이 주제를 또 보고서 필그림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필그림이 이제 필그림이 있고 영국의 분리주의자가 있고 청교도가 있는데 이거 세 개 개념이 다 그게 같은 이제 뭐 거라고 볼 그냥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대동소이한 건데 예, 영국에서 영국의 종교 체제에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 예. 영국과 분리하겠다는 사람들이라. 예. 그러니까 분리주의가 되고 네. 그 사람들은 영국의 교회는 막지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했다, 더럽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는 맑은 기독교야. 그게 맑을 청자를 쓰는 그래서 거야. 청교도. 맑을 청자에서 청교도. 네. 청교도가 되고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그림이라는 건 순례자, 여행자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 세계가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에서 분리해가지고 네. 우리는 맑은 교회를 우리 기독교는 맑은 기독교야.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고 청교도가 조금 특이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세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부지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개척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청교도 정신 청교도 기반을 정신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라. 열심히 네. 일한 데 대한 대가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산업이 팍팍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면서 브래드포드 서약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 그 배 속에서 예. 이렇게 우리 내리면은 이런 나라도 아니에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서로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쓴 거라 사본이 있는 거예요. 아. 저 그때 그 펜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보스턴에 가 보면은 저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에 내렸던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던 자리도 다 돼 있고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그게 다 볼 미국의 수가 있는. 그러니까 관광 유적지야 유적지. 아. 그래서 큰 십자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거기 도착했을 때 네. 자기가 도착한 곳에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십자가를 세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온 거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더 큰 거를 이제 세멘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자리에다가 기념하려고. 근데 이 지금 서약에 등장하는 브래드퍼드 가잖아요. 가문인 거잖아요. 브래드퍼드 가. 그렇죠. 사람이죠. 네. 사람 이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총교도 이런 그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서 제일 원로 어른이죠. 제일 어른 원로. 말하자면. 그래서 또 저 그렇지. 이름을 넣어서 그런 서약. 자기가 그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문장들 보면 그냥 하나님 계속 나오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뭐 이런 얘기. 네.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 그 식민지라는 거는 저 사람들은 그때도 영국 사람이라. 아직 그런 아직 생각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인데 이 예. 땅에 우리가 내려서 네. 우린 이제 여기서 사는 거다. 영국에서 왔지만은. 네. 근데 우리는 영국 왕도 존경을 하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도 존경하면서 사는 거다라고 맨 처음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뀌었어도 그렇지. 좀 뭔가 조선적 마인드가 남아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 영국 사람이고 영국 왕을 존경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럴 수 비록 이제 있겠네요. 종교 문제 때문에 왔지만은 예. 독립할 생각이 한참 이게 1600년대 초반이니까 네. 한 140년, 150년 후에 독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은 자기가 왔던 땅이 미국이 된 줄 모르는 거지. 다 죽었으니. 그렇죠. 저 때까지는 이제 영국인의 정체성으로 영국인의 정체성으로 산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지. 원로였다. 거기에 원로였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총독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목사님이라고 그러긴 또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그 팀의 대표예요. 근데 와가지고 첫 해에 그렇게 많이 죽어. 네. 너무 춥고 막 그래서 그냥 절반쯤 죽은 거 그래요 아마. 그리고 이게 아까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래서 그 도착한 그 십자가로. 자리마다 네. 그 미국 동쪽에 가 보면은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도착한 데다가 예. 이렇게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 미국에 온 사람들,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 그 기독교적이었다라는 거를 상징할 수 있는. 저건 이제 제임스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저쪽 필라델피아보다 한참 밑이야. 네. 그리고 이 보스턴은 한 1000km쯤 돼요. 자동차로 자동차로 한참 가야 돼. 어쨌든 간에. 예. 그래가지고 그 보스턴 사람들은 자기네가 미국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서로 다 그 주장이 달라요. 예. 그렇고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도 예. 저 사람도 이제 초기에 그 미국으로 온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은 아예 미국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산상에 예.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를 도시 위에 만들자는 그 언덕 위의 도시라는 말 나오잖아요. 네네. 그 시티 온 더 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빛이 되자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저 윈드롭도 아주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종교적이고 그런 좀 정신적인 측면이 강한. 그러니까 미국의 맨 처음에는 전부 하버드 대학이 미국에서 첫 번째 대학인데 네. 목사들 만들려고 만든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목사 예일 대학도 양성하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초명문 대학들 첫 번째 대학들은 전부 목사님 만들려고 만든 대학들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네. 대단히 기독교적으로 건설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존 윈드롭도 아까 그 배를 타고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장군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필그림 중에 대표 선수지. 저 사람은 이제 그 동네 가 보면은 저 사람은 얼굴 조각도 이렇게 팔아. 우리 집에도 윈스롭 하나 있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 뭔가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거죠. 미국 사회를 민주주의로 정착하게 만든 아버지들이지. 미국이란 나라 만든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첫 번째 왔던 유럽 사람들 네. 자유를 찾아왔고 청교도적이었고 필그림이고 그리고 거기 와서 1년 동안 살아남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추수감사절 만든 사람들이라 저 예.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플리머스 그치. 상륙한 이후에 어, 엄청 춥고 막 병들고 이래서 다 막 죽고 예. 뭐 많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예. 그런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데 인디안들이 도와준 거야. 옥수수 기르는 법도 도와주고. 그래서 1년 만에 네. 가을이 됐을 때 추수한 다음에 이제 감사하자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명절이 되는데 네. 지금은 아예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국법으로. 아예 날짜를 정해놨어요. 링컨 대통령이 정했다가 네. 지금 또 이제 조금 바뀌었어. 그래 그 뭐 네 번째 목요일인가 뭐 그래요. 아. 11월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 와서 죽고 예.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네. 일단 먹고 살아남는데 성공했다라는 그 감사를 하는 거지. 네. 어. 그 참 저는 이런 모습도 어. 기독교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보통은 저런 상황까지 갔으면 뭐 불평불만할 만도 그렇지. 하고 막 다 어. 죽고 이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제 꼬마 어린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새로 기도하고 났다는 있죠. 거 아니야, 그지? 네. 맨 그 아래 보면은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인디안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 인디안들이 와서 그 농사짓는 뭐 저쪽에 인디안들 앉아 있네. 오른쪽 그 뒤쪽에 보니까. 아 저기 좀 쪼그리고 그 앉아 머리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단 사람들. 예. 그래서 그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굴이 없는 나라다. 미국은 예. 이런 얼굴도 미국 사람이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나 여기서 태어났어. 그거보다 더 막강한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속지주의인 아니 그러니까 것이죠. 물론 그런데 네. 미국 땅에서 태어났어야 되고 미국 시민권자라야 되는데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끝내주는 미국 시민이지만은 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 되는데, 네. 근데 제일 그래도 아주 그 강력한 조건이 나는 여기서 이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태어났어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은 얼굴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역사도 아니야.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아이디어예요. 생각. 네. 생각으로 만든 나라라. 미국의 아이디어는 뭐냐? 뭐 정의, 자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그 민주주의 이런 거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나라다. 그래서 네. 미국을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대단히 피를 강조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적인데 우리 동생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 피가 같으니까 그래도 잘 지내야지 되는데 네.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피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합쳐서 만든 나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할아버지들이 다 달라.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은 할아버지가 다 다르는데 어떻게 뭉치냐? 손자들이 다 같아. 할아버지는 영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는데 손자는 다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 우리다. 우리. We feeling. We feeling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근데 we feeling의 근거는 할아버지가 갔다는 데서 찾거든. 지구의 모든 나라가 미국만 빼고. 예. 그럼 미국은 미국 사람들도 우리라는 관점이 무지하게 강해요. 근데 미국은 어디서 우리라는 관점이 나오냐?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손자들이 다 미국 사람이야. 우리는 손자가 다 같아. 거기는 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 이 네. 제도, 이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아메리카 is an idea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은 생각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때는 우리는 피도 돼. 하도 민족을 찾으니까. 네, 그렇죠. 미국은 생각이다. 그래서 누가 미국이니까 보세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는 흑인생도 저 9.11 이후 첫 번째 졸업식이고 왼쪽 이제 이거는 9.11 이후에 첫 번째 졸업식이지. 네. 그러니까 미국 흑인 생도가 병사가
지금 이제 소위되는 날이에요. 울잖아. 아, 예. 감명받아가지고. 그 저기는 흑인 여자는 미국 9.11 때 당시에 미국에 입사했는데 입학한. 전쟁터에 가서 죽은 첫 번째 육사 출신이라. 아,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 전쟁하는데 네. 첫 번째 희생된 육사 출신 장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음. 미국이 얼굴이 뭐 없는 나라다 이게 딱 정해지지 않은이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미국이라고 했을 때 백인을 떠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딱 그냥 얼핏 했을 때는. 그게 근데 이제 또 미국을 잘 못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 그게 미국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예, 미국 그러면은 백인 얼굴만 떠오르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어. 걸 보면 또 다 어. 흑인들인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미국에서 그 오하이오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한국 오려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백인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고잉 홈 그랬더니 너 미국 사람 아니었구나 그래. 깜짝 놀라. 아,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 내가 거기 살면 미국 사람인 거야. 어, 얼굴이 안 떼지니까 얼굴을. 예. 참.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네. 뭐 내가 이거 찾다가 보니까 참 한국 전쟁에 와가지고 죽은 미국 장교들이 많더라고요. 아. 웨스트 포인트는 정말 공부 잘해가는 학교거든. 그렇죠. 예. 근데 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국이 자기 이익 때문에 한국에 와서 싸웠지라고 그러면서 미국이 온 거에 대해서 좀 그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았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서 싸웠다 치자.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고마운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예. 있어야 됩니다. 뭐 미국이 또 싸워줬기 때문에 저희가 안 왔으면은 우리가 북한 됐겠죠. 다른 나라가 됐겠죠.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나라가. 예.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근데 아까 그 얘기했죠. 예. 미국은 아이디어라고. 네.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저 있게 사람이 해주는 프린스턴 대학교 무슨 학장이에요. 예. 그 앤 마리 슬로터라는 여자 교수인데 네. 저 사람 책을 내가 그 한번 읽고서 아 맞다 하고서 미국은 얼굴도 아니야.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 있거든. 예. 미국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나라. 생각이 같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라. 네. 그래서 The Idea That Is America. 미국이라는 아이디어라는 책인데 네. 거기에 그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리버티, 자유, 데모크라시, 민주, 이퀄리티, 평등, 톨러런스, 관용, 페이스, 신앙, 저스티스, 정의, 휴밀리티, 겸손. 이게 미국을 상징하는 생각이다. 이게 좋은 사람은 다 우리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다 될 수 있어. 라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프린스턴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앤 마리 슬로터. 이름은 아주 특이하지. 슬로터 그러면 뭐예요? 푸주간. 대학살 그런 뜻이거든. 푸주간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예. 뭐 필경 저 사람의 할아버지는 도살장에서 일하던 사람 같아. 그래서 성이 슬로터야. 예. 또 참 그런 또 재밌는 예. 이야기들 예, 있었고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을 또 돌이켜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우리의 테마가 뭐냐면은 예. 모든 강대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근거예요. 예. 모든 강대국은 자유주의 국가다. 네. 모든 강대국은 독재 안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 나라를 만들면서 교과서로 삼았던 것이 존 로크의 저 책이에요. 통치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존 로크가 논문을 큰 걸 두 개를 썼는데 네. 두 번째 논문이 우리말로 이제 통치론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존 로크의 통치론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 때 이제 미국을 독립할 때 그 대본으로 우리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그래서 통치론을 읽어보면은 그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할아버지 이론가가 존 로크예요. 영국 사람이지만은. 네. 그래서 177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게 이제 저거는 예. 통치론은 1776년은 아니고 더 먼저 나온 책인데 예. 1776년에 나온 책은 국부론. 국부론. 그래서 미국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근데 미국의 생각을 어느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니? 그러면은 통치론하고 국부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미국을 만든 철학가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다 영국 사람인데 하나가 아담 스미스고 하나가 존 로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인 학자들이지만은 가장 미국에서 잘 그렇지. 국가적으로 실현이 됐다고 이제 그리고 얘기를 또 영국에도 해주셔서. 영향을 미쳤고 예. 아담 스미스하고 존 로크가 영국의 자본주의, 영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데 기여했는데 예.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저거를 교과서처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그렇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그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나라야? 미국의 정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제일 원전이 바로 저 책입니다. 통치론. 통치론. 네. 우리나라 말로도 다 번역돼 있어요. 이걸 텍스트로 또 보니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한 그렇죠. 예, 그렇죠. 내용들이더라고요. 그 옛날 저기 정치 사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예. 보는 책인데 어떤 것이 인간이 사는데 좋은 정치 제도냐? 예. 왕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시장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야,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거야, 그래갖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자유주의를 해야 되고 인간이 편하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이제 아담 아담 스미스. 스미스 국보로. 아담 스미스도 그래서 미국의 가장 미국 사람은 아닌데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사상가가 존 로크하고 아담 스미스예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을 알면은 네. 저 두 사람의 책을 우리가 통달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기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가 생겨가지고 예.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자본주의 곱하기 그러니까 경제적 자본주의, 자유주의 네. 곱하기 정치적 민주주의는 부의 폭발. 그래서 부자들 평민 중에서 부자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예. 참 미국이 또 이런 이것도 미국 자주 해주셨다는 비유죠 또. 이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예.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네. 빵집 주인이 빵을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 근데 걔는 자기가 돈 벌려고 만든 것이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발전하는 사회로 가는 그렇죠.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의 이익이 된 거라. 그러니까 빵집 주인은 더 맛있는 빵을 많이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맛있는 빵을 사 먹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니까 빵값도 내려가고. 예. 좀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인데. 예. 그리고 미국 헌법에 또 아버지가 있다고 이게 그 하더라고요. 미국 헌법 쓰는 학자들 뭐 이게 예. 저 사람들은 교수들은 아닌데 네.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을 미국 헌법의 아버지, 그러니까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거기에 그 우리는 믿노라라고 나오는 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준 거야.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누구한테 양보하면 안 된다. 네. 그게 미국 헌법 맨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써서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불려받았다. 예. 그 자유가 바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자유로울 수 있는 뭐 그 헌법의 맨 앞에 그 원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그러니까 Father in Heaven was actively involved.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분명히 개입을 했다라고 그걸 믿는 거라. 그러니까 we the people 우리들은 믿는다. 네. 우리는 하늘이 준 불가 양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왜냐하면은 창조주가 줬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미국 헌법 맨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러고 제가 보면서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세 가지 가지의 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네.
뭐 미국이 돈도 많고 땅도 넓고 뭐 기후도 좋고 다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라 아, 어떤 정신을 정신. 가지고 저 나라가 건립이 됐냐 했는데 예. 좀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이 아칸소주 주지사를 했어요. 아, 그리고 예. 2016년에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공화당 후보로. 어.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경선을 한 거예요. 아, 실제로요? 어.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 군수 후보들은 다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그런 거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목사님이라. 목사님이시군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네. 그 미국의 그 방송에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폭스뉴스 같은 방송이 보수 방송인데 네네.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저 사람이 사회를 봐. 그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영어로 네. C. 그래서 첫 번째가 크리스체니티, 기독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C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세 번째 C가 컨스티튜션, 헌법. 예. 그러니까 기독교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그 세 개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기본 사상이다라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저거랑 똑같아요. 한국 건국의 4대 정신이 기독교 입국론, 그 경제적 자유주의, 네. 정치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좀 약한 나라니까 한미 동맹론. 미국하고 잘 친구하면은 그래서 우리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정신에는 저 세 가지가 들어가고 한미 동맹이 하나 더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민주국가의 기초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앞선 정도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네. 앞선 또 시각으로.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이제 그걸 다 몸으로 배운 사람이니까 저거 한 나라가 세상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네.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안 거죠. 네. 그렇고 요게 이제 그 따님이신 거죠? 저 사람이 그 옆에 여자분. 허커비 저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허커비지 이름이. 예. 이제 결혼했으니까 허커비 샌더스라는 저 딸인데 지금 40살도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아칸소주 주지사야 지금 현재. 저 사람이 현재 주지사요? 현재 주지사인데 네. 저 사람이 잘 보세요. 앞으로 저 한 20년 후에 미국 대통령 후보급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아주 그 실력도 있고 네. 또 그 요번에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는데 아주 그 정확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을 몇 년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싱가포르 만날 때 저 네. 사람도 같이 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때 회고록을 썼는데 네. 우리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황당한 얘기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면서 네. 어느 나라도 대화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농담도 했다. 이거는 농담 따먹기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회담은. 이 회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이 진지하게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보면 재미있는 일화도 나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탕을 이제 종이에 싼 거, 네. 그렇게 하나 씹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다 김정은 드세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싫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 사람은 아마 거기 독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썼어요. 트럼프가 먹으니까 그때서야 먹는다.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김정은하고 1대1로 바로 앞에서 만나본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예. 기독교적이고 네. 근데 하여간 젊은 여성 보수 정치가예요. 떠오르는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 되면은 다음번에 또 저 네. 사람 또 뭐 발탁할지도 모르지 뭐 장관으로 데려다 쓸지도 모르고. 이후에요? 2024년 11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네. 그때 만약 트럼프가 장관 되면은 저 사람은 이미 주지사기 때문에 네. 또 발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녀가 이렇게 또 정치 부녀가 다 둘 경우인 다 거죠. 아칸소주 주지사니까. 예. 또 그 좀 하노이 되게 미국적인 그림이죠, 저거. 그렇죠. 예.
또 하노이 관련한 또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해 주셨고 지금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예, 생일이고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국의 생일은 과연 그러니까 언제냐라고 국가가 딱 질문이 있으면 있잖아요. 국가도 생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 예. 사람들은 7월 4일 날 해피 버스데이 아메리카 그래요. 오늘 미국의 생일을 축하해. 예. 근데 우리나라가 버스데이가 없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10월 3일 개천절이 버스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신화적이고 그건 당군 오신 날이죠. 당연이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예. 현대 국가, 우리는 조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고려 사람도 아니고 네. 이 대한민국의 생일이 없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도 생일을 만들자. 건국일을 만들어야 된다. 네. 나는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광복절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광복절이면서 건국절 하면 되잖아 하고. 그러니까 광복 73주년이면은 건국 70주년이 돼요. 이게 그 두 개를 다 하면 되는데 네.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건국 100주년, 건국 200주년은 말이 되는데 광복 200주년이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광복이라는 건 빚을 찾았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일본한테 빚을 잃은 적이 35년이란 말이에요. 네. 35년 동안 빚을 잃었는데 광복된 거를 언제까지 기념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상해 임정이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건국이다라고 보는데 보는 거잖아요. 상해 임정은 예, 어떤 일본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기려면 영토가 있고 주권이 예.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특히 영토가 없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1919년으로 하면은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가 있었어요. 주권이 있었어요. 없죠. 국민도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국민은 있었다 칩시다. 네. 근데 영토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라의 생일로 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 예. 된다라고 보는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생일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 또 미국의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것도 또 기독교적인 이야기죠, 상당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예. 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the Bible. 뭐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신이랑 바이블 하나님과 성경책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거죠.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서운 말이지. 그렇죠. 예.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책과 하나님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저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 힘이 센 거예요. 그 어떤 그 원칙이 있거든. 네. 급할 때 우리가 이걸 어겼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다라고 막 야단 뭐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하고 거꾸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소련이 지배한다고. 미국이 지배하는 것이 제일 신사적이죠. 느낌적으로. 그게 거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아까 앞선 거랑 비슷한 일화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저 사람이 미국 2대 대통령인데 예. 1대 대통령 이제 조지 워싱턴이고 예. 2대 대통령 이제 자기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3대 대통령이 제퍼슨이야. 예.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 관두면서 네. 거기다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살던 집에 다른 대통령이 올 텐데 네. 이 다음에 나 뒤에 올 대통령들한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쓴 건데 참 그 문장이 좋잖아요. 예, 그죠?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요? 아니면 이거 한국말로 읽으면 되지. 번역은. 하나님께 비오니 앞으로 이곳에 살 모든 분들께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죠. 백악관인데 미국 대통령 관저인데 예. 자기는 대통령 떨어져서 이제 나가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실 한국 대통령들이 어. 저렇게 선거에서 지거나 어떤 뭔가 정치적 나갈 때, 스탠스 입장이 어. 다르면은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다 불쌍한데 저건 얼마나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네.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집이 대통령 집이니까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저 사람이 2대 대통령인데 3대, 4대, 5대는 다 봤다고 자기 살아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지금 대통령이야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1801년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은 만약 다 이렇게 하늘에서 본다면은 맞다.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뭐 있죠. 많죠. 솔직히. 근데 저렇게 빌어줄 수 있다는 게 축복해 또 주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저게 이제 나라가 예. 생기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예. 그 기초를 튼튼히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 그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쉬지 않고 나와요. 미국은. 예. 뭐 한국 전쟁 나오고 한미 동맹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하고는 얼마나 그 우리가 밀접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 역사할 때 미국은 뭐 거의 상수로 나온다고.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강대국들의 등장해서 미국이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가 초기에 아주 그 특이한 모습으로 네.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또 재미있던 게 원래부터 강했던 거는 아니었었으니까. 미국은 맨 처음에는 되게 약했어요. 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한탄을 해. 아, 너무 약해서요, 나라가? 우리는 언제 유럽에 있는 영국, 네. 프랑스처럼 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 남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고 살 날이 올까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언제 그런 나라가 한번 돼볼까? 예. 아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그렇겠네요. 탄식을 했는데 이거는 예. 너무 강해졌어. 너무 강해. 자기는 그냥 영국, 프랑스만큼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강해지고서도 네. 너는 제국이야 그러면 우린 제국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강해지고 사실은 제국이란 말이야. 다른 나라들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넓은 의미에서 다 제국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 나라가 커졌을 때도 제국을 해야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막 논쟁한다고. 네.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를 갖냐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생겼다고 해서 만든 나라인데 우리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국이면서도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고 주장을 네. 하고 또 제국주의를 하면서도 고민하는 나라야. 강해졌음에도 제국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영향을 제국주의를- 미치는데도 예.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필리핀을 이제 미국이 식민지로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한테 난 독립하겠다고 막 총 들고 덤빈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그냥 독립시켜 주겠다고 미국이 법을 만들어. 필리핀 자주 법안해가지고 미국 의회가 네. 먼저 만들어요. 너 독립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 특이한 그러니까 제국주의 그러네요. 국가인데 특이한 제국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을 제국주의자인데 센티멘탈 임페리얼리스트. 되게 센티멘탈한 제국주의자다 그래. 제국주의면서도 제국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실 제국주의라고 했을 때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딱 대표적으로 꼽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그러면 영국은 분명히 제국주의야. 막 그러니까요. 짜내거든. 예. 막 짜내고 돈 벌어오고 그러는데 예. 미국은 필리핀을 이제 스페인하고 싸워가지고 스페인한테 이겨요. 1890. 그때부터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해. 예. 근데 스페인이 필리핀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뺏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뺏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예.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때인데 네. 앉아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제국주의 막 확장이 제국을 처음으로 예. 만드는데 예. 식민지를 처음으로 가지면서 저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은 제국이면서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매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국가들은 왜 그 일어나는가라는 책인데 예. 그러니까 Narratives and the Path to Great Power.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논쟁하는데 여기에 미국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막 서로 고민하고 네. 우리가 식민지 가져야 되느냐 그러고 저 사람은 그 인도 출신 미국 학자인데 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았더라고 보니까 난자리 밀러라는 그 교수인데 네. 거기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제국이 되면서 번민하는 과정이 나와. 아, 그 제국이 되면 막 행복하게 야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생겼다라고 막 그래야 네. 되는데 우리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그러고 종교 자유를 찾아서 만든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냐? 식민지를 가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번민을 하는. 그래서 막 서로 싸워요. 논쟁하다가 그 과정을 저 책에 그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당시에는 이제 경시당 됐던 나라. 그러니까 그 미국이 시기가 영국한테 있었다. 얼마나 경치당했냐면은 예. 미국이 뭐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몰로주의 같은 거 몰로 네. 독트린이 뭐냐면은 유럽의 문제에 우리가 개입 안 할 테니까 유럽은 미주 대륙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힘도 없는 나라가 맞짱을 뜬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한 거 자체가요? 몰로주의. 근데 몰로주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콧방귀를 끼는 거야. 힘도 없는 놈이 저기 무슨 변두리에 있는 놈이 떠들고 있어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미국은 뭐 별로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그 영국 대사가 네. 미국 대사로 발령받으면 되게 싫어해요. 아, 그 변두리 이게 좌천되는 거야. 아, 예. 요새 우리나라도 미국에 근무하러 가면 좋지만은 아프리카로 가려면 화나잖아 외교관들. 그 그런 식으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으로 발령받으면 기분 나쁘고. 예. 그래서 그 어느 나라 외교관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스페인인가로 가면 월급이 확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래도 처음에도 갔어. 스페인으로 가는 거군요. 미국으로 안 가고 그 정도로 미국도 약하고 무시당하던 나라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애초부터 강대국은 아니었다. 근데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했고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군대가 세졌고 민주주의인데 왜 군대가 세져요? 민주국가는 자기 국민을 위해서 싸우거든. 독재국가는 왕을 위해서 싸우고.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더 싸움도 잘하는 거예요. 민주국가 군대가. 그리고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정치적인 자유주의,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통해서 강대국으로 아주 급속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엄청 발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 발전도 예. 지금 중국이 경제 발전하는 거가 경이로운 발전이잖아요. 네. 미국도 똑같았어. 아,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큰 나라가 막 발전을 하니까 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무서워했어요. 저게 저렇게 빨리 발전을 하면은 저 큰 덩어리가. 네. 지금 중국이 크니까 발전하면은 무섭잖아 이게. 그 식으로 미국도.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저런 책 보면은 그 미국이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은 산업혁명을 영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요. 다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받아들여서 여기서도 근데 이제 부국강병인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병이 그러니까 미국은 예. 특히 부국강병인 거가 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군대가 없어요. 그러다가 미국은 정말 돈이 세계 1등이 된 다음에도 군대가 약했다고. 예. 근데 그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미국이 진짜 군대도 제일 강해지는 건 2차 대전 때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 만들고 한 거의 200년 된 다음에 200년 채 안 됐구나. 하여간 백수십 년 만에 네. 군사력도 이제 강해지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워낙 세니까 네. 군사력이 강할 수 있는 기본이 다 마련된 거죠. 경제력이 있으면은 군사력은 언제든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들 그 수 있는.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로 쳐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하고 B랑 네. 싸우는데 A는 돈이 많고 군사력도 많으면 무조건 A가 이겨. 근데 A는 돈이 많고 B는 군사력이 더 많다. 그러면 A가 이겨요. 그래도. 돈이 더 많으니까. 돈이 더 많은 나라가 결국은 이겨. 그래서 그 전쟁할 때 무기가 많은 나라보다
전쟁할 많은 당시에 돈이 많은 나라가 나라라서.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아, 두 개가 다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네. 그럼 미국은 이제 무조건 다 이기겠네요. 그 미국은 지금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미국은 뭐 다 이기는 거는 마찬가지죠. 돈도 많고 군사력도 세니까. 네. 어, 그 미국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네.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좀 재수도 좋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예. 그쪽 대륙을 다 점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멀리 가서 식민지를 하는데 미국은 그냥 자기 땅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다 미국이 된 다음에 네. 계속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고서 나온 곳이 하와이로 나왔다가 필리핀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큐바에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는 거라. 예. 근데 스페인한테 이기면서 스페인이 항복하고 큐바도 뺏기고 필리핀도 뺏기는 거예요. 필리핀도 원래 스페인 식민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필리핀 사람 이름은 전부 스페인 사람이야, 이름이. 필리핀 이름은 영어가 아니에요. 스페인식 이름. 그러니까 그 뭐 대통령 이름들이 다 스페인 이름인데 네. 스페인이 오래 지배해서 그래요. 지금은 영어를 쓰지만은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스페인식으로 돼 있다고. 네. 그럼 이때쯤이면은 스페인은 몰락길 스페인이 걷고 있는. 미국한테 짐으로써 이제 그냥 아, 강대국 대열에서 밀린 거지. 아, 그 미국이 그렇군요. 스페인한테 이긴 것이 1898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를 봤을 때 요때까지는 미국이 약소국, 네. 여기서부터 강대국 이렇게 기점을 잡는데 필리핀한테 이긴 1898년을 강대국의 기점으로. 기점으로 치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지. 그렇죠. 뭐 초초강대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너무나 세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몰로 몰로 독트린. 독트린인데 어. 이게 근데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게 어쩌다가 이제 제국주의의 그런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해석을 동일론도 되는 건지 좀 그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고립주의라고 배워요. 그게. 네. 그게 뭐냐면 몰로 대통령이 네. 유럽 네. 너희들은 우리 문제 개입하지 마. 우리는 너희 거에 개입하지 않을게. 네. 그러니까 고립주의지. 네, 너희 네. 거에 개입하지 않을게.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닫히는 거예요. 음. 남미 이거는 우리 뒷마당이야. 아, 제국주의인데 영역 나누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고립주의인 거예요? 유럽 보고 너네들 여기 건드리지 마. 아. 나는 너 거 안 건드릴게. 네. 이렇게 고립주의라. 아, 그 고립주의. 그런데 실 내용을 보니까 네. 이쪽 동네는 다 내 거야. 아. 저쪽 그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이런 건 다 내 거야. 그런 네. 소리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고립주의자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제국주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나라들, 네. 그 조그만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가 와서 이제 못 살게 굴잖아요. 얘네들 못 살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네들 그러니까 서로 개입하지 말자요. 그래서 그 몰로주의는 고립주의의 대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몰로라는 힘약한 사람이 힘도 아, 센 대통령도 아닌데 우리 영역까지는 오지 마 이거네요. 근데 우리는 너네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데 네. 그때 영국에서는 네가 어떻게 우리를 개입할 수 있는지. 근데 그 대신에 저 사람이 용감한 거는 네. 난민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 예. 몰로주의를 그냥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은 고립주의인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놀라운 개입주의라. 난민 문제는 내 문제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개입하지 말 것. 네. 선을 그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선을 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 미국 사람이 지금도 저 말을 써요. 그 manifest destiny 분명한 운명 그런 건데 네. 네. 미국 사람들은 운명이 있다 이거야. 그저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식민지를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할 때 네. 저 manifest destiny라는 말을 쓴 신문 기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백인 국가인데 네. 문명 국가고 네. 그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문명을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필리핀을 가서 그 사람들을 다 깨우쳐줘야지. 글도 가리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국으로 나갈 때 네. 그 manifest destiny, 그러니까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식민지를 획득해 놓고서
이 나라를 우리가 개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나라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도덕적 명분으로 움직이는 것 도덕적 같달까요? 제국주의야.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도덕적 되잖아. 제국주의. 그죠? 제국주의는 네. 비도덕적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센티멘탈 임페리얼리스트. 임페리얼리스트는 센티멘탈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센티멘탈해 미국은. 아.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역설적이지. 네. 그래서 또 미국에 유명한 반식민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논쟁이 계속 됐던. 이게 식민지를 가져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매니페스트 데스티는 우리는 운명의 식민지를 가져야 돼. 네. 저 못 사는 사람들을 가서 이제 개화시키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네기 같은 사람 다 반대했어요. 지금 카네기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지금 좌파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식민지를 왜 갔냐 이거야. 네. 미국이. 그리고 식민지 갖고 있으면 미국이 더 못 살게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오히려 거야. 손해다. 오히려. 근데 우리 그 영국 갈 때 박지한 교수라는 사람이 예, 그 예. 영국의 제국주의였는데 영국이 네. 제국주의에서 손해 봤다는 는 측면이 있는 주장들이 거예요. 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이 제국을 왜 하느냐 이거야. 일단은 국가에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 우리는 제국을 안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거 아니냐 말이지.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국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도 못 한다. 제국해서 좋은 게 뭐냐? 뭐 제국에서 이런 좋은 게 거죠. 뭐냐.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이 뭐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반대했고 뭐 유명한 사람 앤드류 카네기 반대했고 그리고 뭐 당시 하버드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들 다 반대했고 그래서 약간 이 미국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서로 논쟁해. 이거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제국은 예. 내가 가서 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 당장 돈이 더 들어오고 내가 큰 나라가 되는데 근데 미국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한 팀이 평양주의를 예. 제국은 채택을 안 해야 했던 된다. 그래도 제국을 가지는 게 좋다. 근데 제국을 가지는 게 좋다는 중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예, 사람도 예. 있고 미국은 그래야 될 운명을 가진 나라야.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 이런 사람도 네. 있고. 아무튼 제국주의자들이 이깁니다. 예, 예. 그래갖고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아주 제일 유명한 전략사상가인데 알프레드 T 마한이라는 예. 해군 제독이에요. 예. 지금 저분이죠. 저 사람 해군 별 하나인가 별 둘인가 그랬는데 예. 저 사람은 예일 대학 교수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저 사람의 해양 전략론은 네. 지금도 중국이 제일 열심히 읽는 책이 좀 저분 책이 100몇십 년 된 책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해양 전략론을 지금 중국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요. 중국도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 전 세계의 중요한 해로를 미국이 다 장악을 하면은 네.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고 그걸 책에다 쓴 거예요. 나도 저 책을 읽었는데 저건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네. 전용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읽는 책인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미국 해군이 세계 1등으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해군을 기르는 사람들은 전부 알프레드 마한의 책을 보고서 그 논리로 독일 해군도 저 책 보고 크고 일본 예. 해군도 저거 보고 크고 중국 해군 지금 저거 보고 열심히 배 만들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사상가 중에서 세계적인 사람은 저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해군 전략. 해군 전략으로. 근데 저 사람의 그 이론이 팽창주의, 예. 제국주의의 기초를 근거를 형성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테오도 루즈벨트. 예. 저 사람은 뭐 대령 때 그냥 꼰총 들고 전쟁하러 가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강성 그 미국의 보수 대통령이지. 그 사실 좀 인종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또 어떤 걸 보니까 인종주의라고 욕도 많이 먹지.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지도자들 보면은 저건 사실은 인종주의자가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노예들 다 갖고 있었으니까. 예. 노예들 다 데리고 제프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민주주의자인데 노예가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미국 역사를 이제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너무 칭찬하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노예를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뭐 그런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그건 또 그때 시대 상황이 뭐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본적인 저거는 뭐랄까요? 좀 저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 필리핀의 야만인을 예, 그러니까요. 야만인 어떤 미개한 이 야만인을 미개한 사람들을 개화시켜야 개화시킬 수 있는 된다는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지. 네. 우리한테 주어진 분명한 운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네. 되었습니다라고. 그 사실 이분이 유명한 게요. 음. 또 조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 대통령이 뭐, 조선이 아,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배받는 게 맞다는 이제 그 얘기를 또 했어서 이게 좀 근데 이제 유명해졌죠. 우리가 저런 그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예. 뭐 그러면 안 되는 거가 그때의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의 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 미국이 우리를 그 일본한테 팔아먹었다는데 팔아먹은 적은 없고 예. 우리를 뭐 우리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 그랬는데 가져간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그냥 별로 관심 없었다는 거가 맞는 거지. 아, 그 당시에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예. 저 사람이 1900년 될 때 그때 사람이거든. 아, 네. 1898년 뭐 1900년 네. 그러니까 러일 전쟁 그때 사람이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이 1945년에 네. 우리나라 점령하러 올 때 그때 점령군 사령관으로 온 사람이 한국이 어느 말을 쓰고 사냐고 물어봐요. 그 자기 부하한테.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사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부관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해. 그 정도였다고요. 네. 네. 아, 이게 그 언어가 뭐 중국어면 중국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한국이 중국말 쓰고 사나 일본말 쓰나 뭐 헷갈리는 거야. 그 정도로 모르는 거지. 거죠. 지도도 아예.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참 또 그 저 때 일본하고 미국이 친했거든. 그 일본을 미국이 좋아했어요. 영국도 예. 좋아했어. 아, 미국은 일본도 좋아하고 영국도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좋아했다고. 아, 영국 근데 그때 같은 왜 그랬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따로 하지는 않을 건데 음. 러시아가 막 힘이 세지는데 러시아를 아. 견제할 나라로 일본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막 커지는데 그거를 일본을 통해서 아. 견제하자라고 루즈벨트하고 아, 예. 영국이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 사실 억지력이 현실주의로 봤을 때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참 지금까지 쭉 미국에 대해서 한번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가 미국을 예. 이제 미국은 지금은 뭐 미국의 그 미국이란 나라가 예. 비교적 빠른 시기에 민주국가로 이제 강대국으로 크는데 네네. 유일하게 왕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미국은 특별히 새로 만든 나라.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얼굴이 따로 없어요. 네. 모든 나라 사람에서 만든 나라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 한국 외교사를 할 때 미국 얘기는 쉬지 않고 나와요.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개항시킨 서양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미국이에요. 영국이 아니라고. 예. 우리나라와 제일 먼저 외교 관계를 맺은 서양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이군요. 그때부터도 그 1882년 예. 미국이 제일 먼저 했죠. 예. 그래서 또 뭐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굉장히 가까운 나라 한국과 우리나라가 가깝고, 미국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를 알려면은 예. 미국에 한국 사람 얼마만큼 사는지 알아보면 돼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300만쯤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 750만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사네요. 예. 거기서 뭐가 특이하냐면은 예.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 전부 자기가 원해서 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네. 거기는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없을 때 네. 먹고 살 거 없어서 가고 또 뭐 근데 미국은 전부 자발적으로 네. 아메리칸 드림을 해서 꿈꾸면서 간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 간 한국 사람은 전부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고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할 수 없이 간 사람의 후손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아주 예. 막연한 그런 관계가 다 있죠. 그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에 친척 한두 명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저는 아니긴 여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생길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죠. 미국이랑 아무래도 그 예. 미국에 300만이니까 친척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친척이 10명씩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00만 곱하기 10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네. 3천만 명이 미국에 친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참 미국은 미국에 한국하고 대해서 아주 가까운 나라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미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서 미국의 어떤 건국에서의 그런 특이점들도 알아보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정신을 그렇죠. 가지고 이제 건국됐는지도 한번 알아봤는데 또 그렇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1편부터. 그렇죠. 저 연도별로 짝짝 정리가 그러니까 시점을 좀 예, 맞추려고 예, 애를 썼어요. 시점을 그러니까 예, 미국이 민주주의가 된 것이 영국 다음이고, 예. 그리고 프랑스보다도 더 빠르고 미국이. 네. 어. 그래서 딱 저희 테마가 어. 지금 모던 히스토리 그렇죠.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 지금 그거에- 강대국의 비밀이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음,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를. 예.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은. 네. 그래서 하여튼 이 테마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워낙 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매회 우리가 그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는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너무 있는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도를 다 외우는 거는 나중에 벅차서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네.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을 이 현대 강대국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으로 가는 중인데 어떻게 망했고 네.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밑에 흐르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라. 네. 그래서 또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다루면서 한번 미국은 이제 강대국들은, 우리가 예.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예, 미국은 예. 한미동맹 당연히 해야지, 그지? 그렇죠. 예. 그리고 6.25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예. 이제 현대사 하면 6.25도 나올 그렇죠. 거고. 한국 현대. 그 대한민국 만들 때 음, 그 만들어준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1948년 8월 15일 건국할 때 메가다 장군이 옆에 있었거든. 뭐 그런 과정을 예. 하면 미국 얘기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쉬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실은 아까 앞 시간부터 엄청 길게 저희가 또 미국 좀 휴가도 있고 막 이래서 좀 찍었는데 굉장히 박사님께서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열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또 한번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예. 이 호감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이 책도 읽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예. 그 맥락을 알고서 아하 이게 그 소리였구나라고 예, 이렇게 살을 좀 더 붙이는 거죠. 살 붙일 수 있고. 예. 살가 오늘도 긴 시간 예. 네, 너무 감사드리며 수고했습니다. 박사님께도 감사드리며 네. 네,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